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3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3부에서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매주 화요일 2, 3부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와 함께하는 날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화상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전문가님? 네, 일단 잘 지냈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또 휴장이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금방금방 가는 것 같은데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 일단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종목 상담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디테일하게 한번 챙겨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먼저 방송 참여 방법부터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김태성이라고만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핸드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이라고 꼭 입력하고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이번 시간에 종목 상담 위주로 많이 진행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이 3가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톡방 상황 한번 살펴볼게요. 네, 최근 글부터 살펴보면요. 신호진 님이 안녕하세요. 자꾸 왜 이럴까요? PJ 메탈에 대해서 고민이시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PJ 메탈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맞춰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분들 이렇게 종목 상담 요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저스트 님도 코퍼스 코리아에 대해서 고민이시라고 남겨주셨고요. 잘못 샀는데 환불해 주세요 님. 휴젤에 대해서 종목 고민 남겨주셨네요. 네, 오늘 시간, 이번 시간에 종목 상담에 대해서 더 비중 있게 도와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 아래 보이는 방법대로 많이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오늘 김태성 전문가와 함께하는 주식왕 클래스 3부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오늘장 한 줄평 시간입니다. 오늘 장에 대해서 우리 김태성 전문가는요. 외국인의 수급이 붙어주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역시나 매 출연 때마다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주셨었는데요. 그렇죠. 어제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죠.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오늘 전체적으로 굉장히 또 강한 모습을 보였었던 우리나라 시장이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장 마치기 30분 전까지는 굉장히 강했는데요. 장 마치기 한 30분 전부터 시장에 돌발 좀 차익 매도 물량이 나타나면서 많이 흔들린 부분은 굉장히 좀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나라 시장의 지수를 견인했었던 것은 그래도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처럼 반도체 IT 투톱이 이제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시세를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우리나라가 다음 주 이제 추석 연휴에 들어가요. 좀 장기적으로 좀 긴 휴장이 있기 때문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차익 매도를 해야 된다면 내일까지 해야 계좌 입출금 기준으로는 출금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 마지막에 조금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온 것, 그리고 내일 수요일 날 또 오전부터 어느 정도 이 수익을 확정 지으려는 물량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여전히 반도체 IT에 대한 수급은 기대해 볼 만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상승 곡선을 그려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태선 전문가가 오늘 우리 시장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지수를 견인한 것은 IT 투톱이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좀 기대해봐도 될 것 같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 우리 명절이 있죠. 추석을 앞두고 내일 만약에 차익 매물이 나올 우려도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깔끔하게 분석해 주시고 대응 전략까지도 세워주시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김태성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래 QR코드를 이용해서 바로 입장하실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비밀번호는 8463이라고 입력하고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이렇게 오늘 장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코너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오늘장 이슈됐었던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쭤볼 시간인데요. 제가 첫 번째로 질문드릴 종목은 웰크론 한택입니다. 2차 전지 양극재 소재 결정화 설비 공급 계약 체결 소식에 오늘 강하게 시세를 냈습니다. 종가부터 살펴보시죠. 오늘 웰크론 한택이 24.45% 급등하면서 5,37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이 종목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우리 전기차 관련주가 정말 시장의 주도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또 LNF, 첨보. 또 올해 상반기는 삼성 SDI, LG화, SK이노베이션 이렇게 대형주 위주로 시장을 꾸려갔다면 지금 보면 시간이 지난 2분기, 3분기에는 중소형 배터리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이제 그동안의 시세가 엄청나게 났었던 종목들의 차익 매도 물량이 이제 나오면서 그동안에 소외받았던 하지만 가능성이 있는 종목군들의 오히려 매수세가 붙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요. 웰크론 한택도 추가적인 상승세는 충분히 기대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면서 오늘 정말로 큰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작년 7월, 작년 10월, 그리고 작년 12월, 그리고 올해 1월, 6월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거래량들이 나온 날보다도 더 많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도 기대해볼 만하다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기차 관련 종목들 최근에 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오늘 시세를 냈었던 웰크론 한택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량의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진단까지도 해주셨네요. 네, 오늘장 이슈 종목 두 번째로 여쭤볼 종목은요, 바로 노랑풍선입니다. 네, 오늘 노랑풍선뿐만 아니라 여행주들 일제히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 노랑풍선 종가 한번 살펴보시죠. 네, 오늘 노랑풍선 같은 경우에는 19.03% 급등하면서 15,95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이 종목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노랑풍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행주라고 봐야 되겠죠. 결국 이제 위드 코로나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요. 일단은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아직 잡히진 않았다 하더라도 한쪽에서는 백신 접종률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1차 접종, 2차 접종, 접종자 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지금 과거보다는 더 많이 벌 가능성이 높은데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과연 지금 이 종목을 현재 위치에 사서 수익을 볼 수 있는 메리트가 얼마나 있을까라는 고민은 들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 2,500원, 3,000원이었던 주가가 이미 15,000원, 17,000원, 2만 원대까지도 큰 시세가 난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2만 원대를 뚫고 넘어간다? 물론 코로나19가 갑자기 확 잡혔거나 백신 접종자 혹은 백신 접종률로 인해서 전파 감염률이 확 떨어진다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이 돼서 이제 해외여행이 실제로 열리게 되면 그럴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해외여행까지 우리가 자유롭게 다니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감안을 해보면 노란풍선은 지금 상승세 그리고 상승력은
조금 오버해서 나온 오버슈팅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는 조심히 들어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세에 따른 매매는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뭐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사서 뭐 중장기적으로 본다라는 것은 리스크 요인들이 조금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들 중에서 오늘 또 크게 시세를 냈었던 노랑풍선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주가가 오른 만큼 현재 위치에서 진입은 조금 힘들 것 같다라는 보수적인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슈 종목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이라고 꼭 입력하고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이렇게 이슈 종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오늘 김태성 전문가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목 상담 위주로 많이 진행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저는 바로 다음 코너 종목 상담 코너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주식왕 노란톡 상담소 시간인데요. 네, 코너명을 제가 헷갈렸어요. 네, 노란톡방에 올라온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이라고 꼭 입력하시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실시간으로 톡방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란시건님이 새롭게 입장을 해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란시건님, 지금 종목 상담 코너 진행하고 있는데요. 종목 고민 있으시다라고 하시면 지금 바로 이 톡방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은성 주식회사님이 카카오 지금 보유 중이시라고 14만 원에 매수하셔서 20% 보유 중이시라고 하셨는데요. 네, 잠시 뒤에 종목센터 코너에서 순서대로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정준우 님도 새롭게 입장을 하셨네요. 그리고 내 마음의 태풍 님도 포인트 모바일 보유 중이시라고 하셨고요.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이 소통해 주시고 계십니다. 정준우 님이랑 내 마음의 태풍 님 안녕하세요라고 또 인사도 남겨주셨네요. 빛나는 빨강 님도 새롭게 입장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은성 주식회사님도 새롭게 들어오셔서 안녕하세요. 주식왕 클래스 최고예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3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리고 조원님도 새롭게 입장을 하셔서 인사 남겨주셨네요. 안녕하세요라고 하셨고요. 화양연화님이 근데 은성이 뭐예요?라고 하는데 제 이름입니다. 제 이름이 김은성이라서 제 이름을 따서 닉네임을 지으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노란톡방 실시간으로 상황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참여 방법 다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김태성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이라고 꼭 입력하시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민 종목은요. 카카오고요. 매수가는 16만 5,500원, 비중 조금 크시네요. 3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실시간으로 또 올려주신 분도 있으셨죠. 같이 함께 진단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매수가가 14만 원, 비중 20%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카카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 14만 원이라는 가격대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 그러니까 내리기 전에 사셔서 가지고 있다가 떨어진 것보다도 첫날 하락 나올 때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하셔서 매수를 하신 분일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런 매매를 만약에 하셨다면 다음부터는 똑같은 실수는 절대 하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사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공개방 분들도 아시겠지만 매매를 했습니다. 언제? 어제 1차, 오늘 1차. 오늘 2차. 그래서 두 번의 매수를 해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면 수익권으로 마무리를 한 상황인데 잘 보세요.
지금 문의 주신 시청자분의 카카오, 제가 어제 오늘 매매한 카카오 동일한 종목입니다. 동일한 종목이지만 언제 매수했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손실이고 누구는 수익일 수밖에 없는 게 주식이에요. 특히 카카오같이 이렇게 한번 급락이 나온, 그것도 거래량을 동반한 급락 혹은 거래량의 장대 음봉, 거기에 특별한 악재 뉴스까지 나오면서 떨어진 기업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똑같은 일을 겪으시더라도 첫날 사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첫날 좋지 않은 뉴스가 나와서 많이 빠졌다 그래서 내일은 올라오겠지, 이 정도 빠졌는데 또 빠지겠어? 라는 생각에 반발 매수를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주식은요, 또 빠지겠어 하는 그 순간에도 빠지고 여기서 또 오르겠어 하는 그 순간에도 오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항상 그렇잖아요. 팔면 올라가고, 그죠? 사면 또 내려가고, 그런 게 주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큰 추세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래량이 터진 움직임이 나오면 첫날 보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 2, 3일 뒤까지 보는 게 훨씬 좋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플랫폼 기업의 가장 치명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정이 좀 깊게 나왔어요. 자, 카카오라는 플랫폼, 네이버라는 플랫폼의 가장 큰 수익 수완이 뭐죠? 제3의 기업을 광고를 해줌으로써 그 광고비를 받는 게 엄청나게 큰 수입원인데, 보험 상품이라든지 펀드 상품 같은 경우에는 중개인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위험의 요지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모두 전면 금지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이게 중개인법, 어떤 법, 이걸 위반한 거, 그걸 다 떠나서 그냥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광고를 해주고 광고비를 받는 기업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제 발주를 줄 거 아니에요. 10개면 10기업, 20기업이면 20기업. 그런데 나라에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거기에 절반 정도 되는 기업의 수주를 받지 말라고 해버리면 당연히 그 해당 플랫폼의 매출은요, 또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단 하루만 조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회복을 할까요?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대 음봉 혹은 거래량을 동반한 조정이 나오게 되면 2, 3일 정도는 저는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14만 원까지 회복은 나올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단기간에 나오기에는 저는 좀 힘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기적으로는 13만 원에서 13만 2천 원까지는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14만 원까지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상승하기에는 조금은 부담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13만 원 위로 올라오게 되면 그때부터 비중을 좀 줄여가시는 게 훨씬 좋다. 대신에 나는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는 11만 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라는 선에서는 보유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고민 종목 카카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가격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 13만 원까지 반등은 있을 것 같다라고 하셨고요. 손절 라인은 11만 원으로 설정해드렸으니까요. 잘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카카오 이 한 종목으로도 정말 여러분들 대다수의 분들이 손실을 보고 계실 때 우리 김태성 전문가는 어제 오늘 오히려 진입을 해서 수익을 보셨다라고 하셨는데요. 정말 이렇게 남들 다 손해를 볼 때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정말 김태성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원 김태성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이라고 꼭 입력하고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김태성 전문가가 조금 전에 또 명언 굉장히 큰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악재가 나오면서 한 종목이 급락했을 때는 바로 저가 매수에 뛰어들지 말고 한 2, 3일 정도 충분히 바닥을 다질 때까지 좀 추세를 지켜보고 나서 진입을 하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두 번째 고민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솔본이고요. 매수가는 7,600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솔본은 3% 넘게 크게 오름세를 보이면서 5,93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하지만 질문자님은 지금 손실을 크게 보고 계시네요. 전문가님, 솔본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솔본 같은 경우에도 좀 고민이 되는 위치는 맞습니다. 네, 일단 가장 위험한 부분은요. 이 5,5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결국 이제 솔본 같은 경우에는 키네마스터 관련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많은 이슈나 뉴스 때문에 올라온 기업이긴 한데 저는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대를 하면서 추가 진입, 추가 매수를 한다라기보다는 지금 위치에서 기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매각이 잘 되거나 하게 되면 당연히 주가는 오를 가능성이 높지만 그 모든 부분이 지금 솔본 같은 경우에는 요때 거의 다 이제 선반영이 됐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뭐 한 달, 두 달 선반영이 된 게 아니고요. 작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면 거의 한 8개월 동안 이 선반영이 되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추가적인 재료, 추가적인 뉴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미 선반영이 된 부분에 따른 재료 노출에 따른 차익 물량이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다시 한번 요때 있죠. 지난 8월 20일 금요일 날 기록했던 저가인 5,5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고민 종목 솔본. 이 종목은 정말 키네마스터의 매각 기대감에 최대 주주인 점이 부각이 되면서 같이 상승세를 올랐다가 이제 매각이 중단이 되면서 하락세를 보였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5,5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정확하게 잡아주셨으니까요. 재무자님 잘 보시고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결국에는 꼭 수익 얻으시길 바랄게요. 네, 다음 고민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오이솔루션이고요. 매수가는 47,100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 종목은 0.53% 소폭 오름세를 보이면서 37,600원에 장을 마감 지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오이솔루션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일단 오이솔루션을 포함해서 다수의 5G 관련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이솔루션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서진 시스템이라는 기업이 있고요. 그다음 KMW라는 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HFR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RF텍이라는 기업도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대다수의 기업들의 흐름은요. 다 비슷비슷하죠. 작년에 한번 큰 시세를 받았다가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그냥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는 게 지금 현재 5G입니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5G 관련 투자가 모두 올스탑이 됐어요. 올스탑이 됐고 올해 이제 상반기에 좀 완화 국면을 보이면서 다시금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과거에 이제 실적이 당연히 좋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투자를 했던 부분을 멈췄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투자가 재개가 되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작년 하반기, 올해 상반기하고는 조금은 다른 점이 실적이 좋아진다는 건 뭐죠? 주가의 가치, 즉 우리가 하는 주식의 가치가 지금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5G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내려갈 때마다 매수가 맞는 거지 지금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고 고민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문의 주신 오이솔루션 그리고 서진 시스템 아니면 뭐 HFR, 머큐리 이런 종목군들도 저는 그대로 보유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오이솔루션이 고민 종목이었는데요. 이 종목을 비롯해서 다른 5G 관련주들 서진 시스템이나 KMW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일제히 좀 비슷한 차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 종목들 지금 하락세에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여전히 실적이 좀 뒷받침되고 있고 또 그리고 하반기 수주 기대감까지도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종목들 좀 조정시마다 매수 관점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셨으니까요. 실무자님 조금 마음 편하게 보유하시면서 좀 기다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꼼꼼하게 대응 전략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유망한 종목까지도 언급해주시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소개해드릴게요.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김태성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이라고 꼭 입력하시고요. 노란톡방에서 종목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고민 종목 이어갈게요. 다음 종목은 이지바이오고요. 매수가는 6,506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 종목은 0.86% 하락하면서 5,79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일단 이지바이오는 저는 손절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작년 하반기 그리고 올해 초에 이제 그 배합 사료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하면서 이 이지바이오의 주가도 이제 엄청나게 이제 크게 오르는 상황, 그리고 또 무상증자라든지 액면 분할 이러한 이슈 때문에 좀 주가가 굉장히 또 강한 상승세, 오버슈팅이 좀 나온 위치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실적이 안 나온 기업이라기보다는 뭐 성과를 낸 것 대비해서는 주가가 너무 지금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추가적인 조정이 저는 나올 가능성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6,000원을 다시 한번 빠르게 돌파를 하지 못한다면 저점이 5,700원이 이탈이 됐을 경우에는 5,000원까지도 밀려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주봉도 그렇고 월봉도 그렇고 다 이평선을 좀 이탈하는 봉들이 나왔어요. 이 추세를 좀 깨는 조정봉들이 나왔기 때문에 뭐 물론 거래량이 없이 내리는 거라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지만 저는 우선은 주가의 위치라는 것을 무시를 할 수는 없거든요. 주가의 위치가 뭐 지금 뭐 800원, 1,000원, 뭐 1,200원이라 이때였다면 보유를 좀 하자고 말씀을 드렸겠지만 현재의 주가 위치는 너무나 높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올라가거나 반등세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등세가 나올 거라면 지금 나와야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반등세가 나올 것 같아서 가지고 있다가 여기서 반등세가 나오면 사실은 이 위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네,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이라도 혹은 5,7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조금은 빠르게 손절을 하고 가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 살펴본 종목 이지바이오였는데요. 이 종목은 사료 관련주로 원자재 가격 상승 이슈가 나오면 좀 꿈틀대는 종목이죠. 이 종목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가격 전략 도와주셨습니다. 5,7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삼자라고 하셨고요. 웬만하면 좀 빠져나오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6,000원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5,000원까지도 하방이 열려있다라는 점 차트 흐름으로 짚어주셨고요. 추가 조정이 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빠져나오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고민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그린케미칼이고요. 매수가는 12,600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그린케미칼은 3.17% 상승하면서 11,400원의 장을 마감 지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그린케미칼 엄청 좋은 기업이에요. 네, 엄청 좋습니다. 온실테마 관련 탄소 배출권 관련 기업으로 충분히 외형 성장 혹은 기업의 성장세를 기대를 할 수 있는 기업인데 문제는 이미 그 좋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다수의 부분이 이 기업의 주가에 녹았다라는 거죠. 작년 11월 달만 하더라도 그린케미칼 사실 시장에서 아시는 분이 거의 드물었을 거예요. 저도 그린케미칼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다라는 건 알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시장에서 강한 관심을 받기 전까지는 그린케미칼이 정확히 어떠한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받을지 저도 몰랐었던 기업이거든요. 그만큼 시장에서 좀 철저히 소외라기보다는 관심에서 조금 먼 본업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기업이에요. 거래량이 그렇게 많은 기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탄소 배출과 관련해서 한번 큰 거래량을 동반해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재차 상승을 할 때 하더라도 가장 잘 나갔을 때 가격 16,000원, 18,000원까지의 상승은 추가적으로는
굉장히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다. 대신에 지금 현재 문의 주신 분의 가격대는 그렇게 현재가와 괴리가 없는 가격이잖아요. 12,600원이면. 요 정도 지금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우선은 보유를 하는 것이 맞다. 보유를 하는 것이 맞지만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대다수의 90%에 가까운 종목들이 8월 20일 날이 거의 저점일 거예요.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 가장 낮은 위치, 그러니까 8월 올해 들어서 가장 깊은 조정을 받았었던 날이 8월 20일이기 때문에 8월 20일 날이 아마 가장 낮은 최근의 저점일 텐데 그 가격만 이탈하지 않으면 괜찮다. 그린 케미칼뿐만이 아니고요. 다수의 종목이 마찬가지예요. 낮은 위치에서 올라가던 종목들이야 8월 20일 날의 저점이 이탈이 돼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의 고점 부근에 있는 종목군들은 동일하게 8월 20일 날의 저점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 살펴본 종목 그린케미칼인데요. 최근에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이슈를 많이 받았었던 종목이죠.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이미 그런 긍정적인 면이 주가에 선반영이 됐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 매수가 보니까 그래도 다행히 고점에서 매수하신 건 아닌 것 같아서 좀 다행인데요. 전문가님이 8월 20일 저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을 하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살펴보니까 8월 20일 저점이 1050원이니까요. 이 점 잘 참고하시면서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깔끔하게 대응 전략 세워주시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에게 종목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참여 방법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이라고 꼭 입력하시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꼭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실시간으로 톡방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이 또 방송 중에 여러분들이랑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톡방에 여러분들의 고민, 질문들 많이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선규님이 또 실시간으로 입장을 하셨네요. 반갑습니다, 선규님. 그리고 비타민님이 일진홀딩스에 대해서 고민이시라고 손절해야 되나요? 라고 안타깝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순서대로 도와드릴 테니까요. 잠깐만 기다려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리고 나연님이랑 선규님이 또 나여 왔어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남겨주셨네요. 그리고 나연님도 매주온에 대해서 아까 전에도 올려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이렇게 한 번만 남겨주시면 등록이 된 거니까요. 다시 한번 두세 번 다시 안 남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내 마음의 태풍님도 서울 반도체에 대해서 또 올려주셨네요. 이렇게 한 번 등록이 됐으니까요. 제가 순서대로 다 접수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다음 고민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톡방에 많은 분들이 올려주셔서 제가 순서대로 한번 추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순서대로 네, KG ETS고요. 매수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25,500원, 비중은 6%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 종목은 16,7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하락의 좀 조정의 깊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위치에서 손절을 하기에는 사실은 조금 아까운 것은 맞습니다. 뭐 실적이 안 나온다라거나 아니면 아예 뭐 본업에 대한 기술력 혹은 이 기술이 없다거나 그러한 기업이 아니고 폐기물 관련 사업에 이제 매각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세는 저는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여기서 조정이 한 번 더 나왔다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KG ETS를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우선은 자릅니다. 네, 우선은 손절을 해요. 그리고 나서 15,000원 이하로 내려오면 그때 다시 살 것 같아요. 자, 지금 16,700원이잖아요. 저는 15,000원에서 13,000원까지도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다가 좀 반등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가지고 있으면 뭐 무조건 그런다라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갖고 있다면 지금보다 마이너스 한 15에서 18%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올라올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지금 위치에서 잘랐다가 오히려 밑에 내려오면 그냥 사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많이 잘랐는데 올라와 버리면 그만큼 또 심리적으로, 계좌적으로 좀 멘탈이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긴 하나, 일단 실전 매매 혹은 제가 정말로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뭐 지금 위치에서는 기업의 가치, 뭐 기업의 수급, 기업의 실적, 그런 것보다는 트레이딩 기준, 차트의 기술적인 분석으로 접근을 하고 확률적으로 이제 이 높여야 하는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본다면, 지금 위치에서 손절 그리고 15,000원 이하에서 매수 전략으로 대응을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G ETS에 대해서는 지금 이 종목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가격 전략 한번 세워주셨는데요. 지금 속상하시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손절을 하고 빠져나온 다음에 더 하락을 했을 때 15,000원 이하에서 다시 매수하고 공격을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실무자님 속상하시겠지만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결국에는 꼭 수익 많이 얻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다음 종목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휴젤이고요. 매수가는 21만 8천 원, 비중은 1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휴젤 오늘 종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66%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18만 4,4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요즘에 최근에 차트 흐름 보면 우하향을 하고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휴젤은 어떻게 대응 방법 세워볼까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일단은 휴젤이 실적이 아예 나오지 않는 기업은 아니에요. 실적이 나오곤 있으나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판매도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보다는 사실상 중국에서의 매출이 이제 가장 중요한 기업 중에 하나가 휴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허가 모멘텀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볼 만한 상황이에요. 한 상황인데, 문제는 예전에 이제 K뷰티라고 하면 정말 알아주는, 혹은 시장에서 굉장히 손에 꼽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 시장, 지금 위치에서 보면 사실 중국 내 자국 브랜드 혹은 자국 기업들의 이 기술력들도 월등히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이라서, 예전만큼 기술력으로 완전히, 뭐 기술력으로 지금도 이기고 있지만 예전만큼의 압도적인 힘을 보인다라거나, 혹은 가격적인 측면까지, 뭐 가성비까지 따져봤었을 때 사실은 예전처럼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브랜드를 지금 선호하는 선호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좀 조성이 되고 있어서 3분기 실적까지는 저는 기다렸다가 판단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반기까지도 기다려봤는데 실적이 나온다면 저는 더 가져가는 게 좋다 생각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3분기, 4분기 실적까지 봤는데 실적이 안 나온다? 그때는 저는 줄여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휴젤 같은 경우에는 국내 1위 보톡스 기업이죠. 최근에 그리고 GS그룹에 인수되기도 했었는데요. 이 종목 중국의 매출이 정말 중요한데 중국의 허가 여부를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 이제 3분기 실적까지도 확인을 해보고 대응을 하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실무자님 좀 기다려보시고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고민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코퍼스 코리아고요. 매수가는 3,645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 종목은 1% 넘게 조정을 받으면서 3,350원의 장을 마감 지었는데요. 전문가님, 코퍼스 코리아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매도를 하는 게 저는 맞다 생각이 듭니다. 네, 매도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아마존 관련주로 이제 부각이 되면서 아마존 8월 뭐 국내 진출 혹은 한류 콘텐츠 공급사로 이제 부각이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은 지금 코퍼스 코리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예전보다도 지금 OTT 제작업체들이 너무 많아졌다라는 게 한 가지 변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작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기업의 주가가 이제 앞으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은 갖고는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올 초 대비해서 거의 뭐 100% 가깝게 올라온 상황이에요. 올라온 상황이라서 저는 이 종목이 좋은 모습을 보일 수는 있지만 지금 여기 위치에서 30%, 50%, 100% 다시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는 힘이 좀 모자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아마존과의 협력 관계, 지분 투자 약정 뭐 관계,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도 괜찮은 기업이지만 굳이라는 표현을 좀 저는 붙여야 될 것 같고, 포포스 코리아는 매도를 하시고 교체를 하시는 것이 지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마존의 한류 콘텐츠를 공급하면서 아마존 관련주로 부각이 됐었던 이 종목 포퍼스 코리아에 대해서는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질문자님 조금 속상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를 지금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지금 김태선 전문가의 의견도 한번 잘 참고하시면서 한번 고민하시고 잘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네, 다음 고민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PJ 메탈이고요. 매수가는 7,460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PJ 메탈 오늘 7% 넘게 급락세를 보였네요. 종가는 6,000원에 형성을 했는데요. PJ 메탈은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볼까요? 단기적으로 보면 그냥 매도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 PJ 메탈 같은 경우에 이 기업이 좋고 나쁘고가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네. 저는 왜냐하면 지금 바닥권 대비 거의 200%, 300% 올라온 상황에서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중소형 개별주인데 시총이 1,500억도 안 돼요. 1,500억 미만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또 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이라면 저는 뭐 수익 구간에서의 매도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저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지금 위치에서 손절을 하시는 게 저는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PJ 메탈에 대해서도 손절 의견을 주셨네요. 지금 질문자님 매수가를 보니까 최근에 급등했었던 윗꼬리가 달렸던 그런 최고점에서 물려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정말 속상하시겠지만 좀 빠져나오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질문자님 그래도 노란톡방에 함께 하시면 우리 김태성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알찬 종목들, 유망한 종목들로 다시 수익을 얻으시길 바랄게요. 네, 시청하시면서 나도 함께 하고 싶다, 종목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참여 방법 다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김태성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 입력하시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 꼼꼼하게 세워드리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다음 고민 종목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포인트 모바일이고요. 매수가는 28,200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포인트 모바일 종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종목은 0.87% 조정을 받으면서 22,9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일단 아마존이 2대 주주로 이제 등극한 기업이에요. 포인트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이 신주 인수권이라 그래서 인수에 대한 의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아마존이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권리를 행사를 함으로써 2대 주주로 등극한 상황입니다. 포인트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PDA라는 제품을 만드는데 이 제품이 대형 마트라든지 대형 창고에서 물건을 관리하는데 꼭 필수적으로 사용이 되는 기기예요.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세계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입니다. 뭐 미국 내에 물류 창고가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면 우리나라, 뭐 인도면 인도, 유럽이면 유럽, 중국이면 중국, 세계 어느 나라에도 지금 아마존의 물류 창고가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 그만큼 물건이 많다는 것은 관리를 해야 되는 이 PDA 기기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지금 포인트 모바일의 실적을 보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커져 나간 상황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하반기도 저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
아마존이 2대 주주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을 쓰지는 않을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결국 이 포인트 모바일이 생산하는 기업의 제품을 가져다가 사용을 한다 했을 때 하반기의 실적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포인트 모바일에 대해서는 이 종목이 아마존이 2대 주주로 등극을 하면서 아마존 향으로 정말 장비 공급 계약이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는데요. 그만큼 하반기에는 실적이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보유를 하고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세워주셨으니까요.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고민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서울반도체고요. 매수가는 19,000원, 비중은 3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 종목은 2% 가깝게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16,2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전문가님, 서울반도체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일단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은 잘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LED 헤드램프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뭐 외형 성장을 좀 기대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정체된 부분이 많아서 주가가 또 그 부분에 대한 실망감들이 좀 내포되어 있는 상황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서울반도체를 저는 뭐 안 좋다라기보다는 변동성적인 측면에서는 가져가시기보다는 종목을 교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서울반도체와 유사한 위치에 있는 다른 기업들, 뭐 테스라든지 아니면 원익 IPS라든지 차라리 완전히 반도체 업종 쪽으로 종목을 교체를 하시는 게 지금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서울 반도체에 대해서는 종목 교체 의견을 주셨습니다. 비슷한 종목, 다른 종목, 테스나 원익 IPS 한번 살펴보시고 질문자님 잘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결국에는 꼭 수익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상담도 도와주시면서 유망한 종목까지도 이렇게 언급해 주시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인데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아래 보이는 방법대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종목 상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S퓨얼셀이고요. 매수가는 36,400원, 비중은 3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 종목 4% 넘게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일단 뭐 S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어차피 수소 산업 자체는 충분히 외형 성장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뭐 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라든지 뭐 배터리 관련주들이 지금 계속해서 흐름을 타고 있는데 수소라든지 태양광도 순환매 관점으로 보면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상승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퓨얼셀까지 종목 상담 꼼꼼하게 다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방송 마무리할 시간이 왔는데요. 전문가님, 그때 노란톡방에 올려주신 종목들 아직 많이 남았는데 그 종목들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네, 일단은 그 종목군들은요. 네. 제가 이제 뭐 계속 소통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 드리겠고요. 우선은 이번 주 금요일이 미국 시장에 옵션 만기가 있고 다음 주 우리나라 휴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보시는 것보다는 저는 차라리 연휴 끝나고 난 흐름을 보고 대응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